그래서 지금 삼성이 기를 쓰고 TSMC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미래의 먹거리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비메모리 쪽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번에는 우리 시장의 또 가장 큰 비중과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사실 돼야 시장도 살고요, 그죠? 그렇죠. IT가 이제 같이 먹고 사는 구조가 맞습니다. 되고요. 우리 산업의 근간인데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수출도 어렵고 이런 건데,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거는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바닥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론을 언제쯤이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 있으면 주식은 거의 먼저 사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 올해 반도체 산업이나 투자로서 반도체는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과 시황이 조금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이제 중국 쪽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꽝꽝 닫았던 문을 일단 조금씩 열어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라던가 뭐 미디어 관련주, 여행 관련주 전부 다 조금씩 주가 상승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여러 나라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한 번에 풀었을 때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 세계에서 같이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단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급격한 어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중국이 전 세계의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T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생산이 안 되고 수요가 부진하고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을 라고 했을 때에는 전체 시장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이 기본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경기 둔화에서 경기 침체로 가는 상황들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금리는 여전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연준에서 이걸 또 한 번 실수를 반복하면서 금리를 제때 빨리 올렸더라면은 이 정도 상황까지는 안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미 한 번의 실수를 크게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물가가 꺾이는 시점에서 금리도 조금은 완화돼서 갈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경기 둔화와 침체 움직임들이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연준 쪽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을 취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었던 피벗이라고 하죠.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이 또 시장에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경기 전망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산업의 쌀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IT 기기 수요가 늘어나서 반도체가 좋아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쪽은 뭔가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서 그렇죠. 기존에 없던 스마트폰 같은 게 나와서 모든 전 세계인 스마트폰을 갖게 되거나 그렇죠. 뭐 그런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뭐 XR 기기 이런 거죠. 모두 하나씩 쓰고 다닌다던가 이런 기술 변화나 수요 측면인데 그죠. 기술 변화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다. 그러면 결국은 수요 따는 경기랑 관련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반도체주는 기회가 연중에 있을 수는 있다. 있다고는 좀 보는데 시기를 우리가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회복을 예상하고 미리 사는 전략도 정말로 반도체에 좀 해박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천천히 분할해서.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초 들어와서도 지금 제대로 시장을 안 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먼저 반도체 대형주에다가 손을 뻗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맞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 분명히 많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업체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이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디램이라던가 낸드 쪽, 특히나 하이닉스가 더 힘든 이유는 삼성전자에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물론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중심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산업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전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정말로 매출 비중이 그쪽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심각한 건 비메모리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예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말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디램, 낸드가 바닥을 찍은 것 같지만 그리고 바닥을 찍었으니까 내년 보면은 사야 된다
한 17개월까지 선행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외국인들은 반짝 샀다가 또 빼고 반짝 샀다가 또 빼고를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성,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1번이 강도, 2번이 지속성 있게 사야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을 좋게 보고 길게 롱텀으로 긴 호흡으로 늘려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따라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작습니다. 전체 시장이 반도체가 100이라고 하면은 네. 메모리는 30밖에 안 돼요. 아, 메모리가 크지가 않군요. 네. 그리고 나머지 70%가 비메모리입니다. 비메모리 물론 종류가 다양하니까 네. 그렇지만 메모리가 클 거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삼성이 기를 쓰고 TSMC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미래의 먹거리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비메모리 쪽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수율 문제로 잠깐 넘어가 보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3나노 세계 최초 양산 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 우리 3나노 성공했으니까 대형 고객사들 다 잡겠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애플 같은 경우가 TSMC의 4나노 제품 채택하겠다. 그 3나노 최초 양산 얘기가 나온 이후의 뉴스예요. 안정성을 더 원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수율이 안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의 니즈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TSMC 같은 업체들의 4나노 제품, 오히려 더 낮은 이런 초미세가 한 단계 더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는 거고요. 그 이후로 애플 같은 쪽들도 전부 다 이제 넘어갔고 여러 가지 고객사들이 전부 다 글로 가고 있어요.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네. 딱 잘라서 구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은 3나노 단에서 수율을 빨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TSMC와 하는 방식이 다른 GAA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양산을 시도하고 있어요. 뭔가 기술적으로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술적인 차이가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양산 수율을 뭐 TSMC라고 3나노를 수율을 완벽하게 잡은 건 아니에요. 근데 종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요. 우리 삼성전자는 수율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뭐 월간으로 제가 알기로는 7만 장 이상의 웨이퍼를 그런 수율을 잡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버리고 있어요. 네, 그만큼 정말로 이 초미세 공정이라는 건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제대로 외국인들의 예전처럼 이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캐시카우, 거기다가 삼성의 폰의 저력, 모바일 폰이죠. 그리고 폼팩터의 변화로 이런 폴더블, 나아가서는 뭐 스트레쳐블, 잡아당겨서 늘리는 폼팩터도 결국 나올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밸류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메모리가 중요한데, 메모리 쪽에서도, 반도체가 중요한데, 반도체에서도 메모리가 아닌 TSMC처럼 비메모리 쪽을 빨리 키워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가 됐습니다.